안녕하십니까? 네, 주간정기 시작합니다. 9월은 참 힘들었던 한 해 같아요.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달, 6월달, 9월달 하필이면 6월하고 9월이 보통 분기 드레싱이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걸 말하는데 나왔으면 했습니다만은 좀 처참한 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월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이 세 번 연속 나오는 거는 거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2021년 6월달 쉽게 말해서 고점 3,300포인트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리세션 국면에서 바닥을 좀 잡고 있지 못하는데 오늘 주간 증시에서는 이제 10월의 첫 주인데요. 에너지 가격부터 잡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에너지 가격도 사실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또 너무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면화, 뭐 밀 대부분이죠. 에너지 가격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라가도 문제입니다만은 지나치게 또 내려가도 경기 침체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지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나스닥도 11,000포인트가 이탈했죠. 9월 달도 나스닥도 지난 11,000선 정도를 이탈하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거의 10% 이상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도 어디가 바닥인지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결정적으로 회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가장 컸는데 약간 중심에 있던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략 뭐 달러당 1유로당 이건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인데 영국 돈이죠. 예, 영국의 파운드화인데 갑자기 뭐 지난주 초였죠. 뭐 부양책 펼친다. 그리고 중반이었죠. 갑자기 뭐 채권 매입한다. 그래서 스타뱅크 전략을 펼친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컸었는데 약간 영국 이슈 때문에 글로벌이 다시 아래 공포를 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은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파운드화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죠. 외환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유로화 같은 경우도 1유로당 한 1대, 그러니까 1유로당 우리가 말하는 1대1 패러티는 깨져 있습니다. 그죠? 1유로당 1달러.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지난주 접어들어서 약간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래도 한 0.97 달러 정도에서 조금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다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유럽은 어차피 계속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유럽 좀 경기가 안 좋죠.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익스포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9월 달에 뭐 어처구니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월간 기준으로 한 달 동안에 몇 퍼센트입니까? 7% 정도가 절하가 됐는데 절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일단은 어디가 바닥인지는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만 조금 완충이 된다면 지금 박스를 좀 그려놨는데 거의 뭐 100, 1,4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원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위안화인데요. 중국이 이제 10월 16일 정도 되죠. 시진 20대 당대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위안화 흐름입니다. 중국의 돈 위안화 흐름인데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7위안 넘어가면서 상당히 큰 중국의 어떤 경기 악화, 내수 악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지난주까지는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그나마 중국이 이번 일주일 동안 국경절로 주말까지 쭉 쉽니다. 예, 쭉 쉬기 때문에 중국 정시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림으로 이번 10월의 첫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트윗을 하나 보실게요. 예, 이 사람 누구냐면 콰탱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영국의 재무장관인데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보면 영국이 실제적으로 소득세를 인하한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한 45% 정도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부분이었죠. 요거 자체를 not proceedi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날려버렸습니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인하하는 철회를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외에 같이 패키지로 나왔던 요게 이제 지난번에 보게 되면 처우에 있던 건데 뭐 법인세 인상 계획도 철회하고 또 소득세도 감세안이 있었는데 요 소득세 감세안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 요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것 때문에 갑자기 뭐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약간 한 발 물러섰어요. 물러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지금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발행들은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인하 철회라는 이 트윗을 사실 트윗을 했지만은 다 재무부에서 다 발표한 거예요. 주말 동안에 하면서 파운드의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고 약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유가입니다. 이게 오늘은 10월 3일 오전인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WTI가 배럴당 83달러 정도로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걸 왜 갑자기 보냐면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번에 보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시는구나. 예. 조금 안 보이는군요. 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네, 맞습니다. 예, 원유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WTI 가격이고요. 이거는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이고 밑에 지금 보면 천연가스 쪽은 뭐 이 나이맥스 쪽이고 요 밑에 보게 되면 음, 요게 요게 있죠? 예. TTF가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이고요. 예, 이 영국 천연가스 선물인데 천연가스 변동성은 약간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어쨌든 간에 주말에 뭐 러시아 이야기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어디 뭐 특정 지역을 회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하면 오늘 그래도 유가 흐름 자체가 약간 반등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 반등할까? 물론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유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미국은 괜찮은데요. 미국도 뭐 괜찮지 않은 건 아닌데 모든 게 그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위클리로 보게 되면 물론 저도 유가 같은 경우는 한 배럴당 그냥 코로나 이전 국 생각하면 거의 이렇게 쭉 보시면 한 70달러에서 60달러 전후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뭐 과거 생각하게 되면. 근데 이게 최근에 지난번에 유가가 한때 이제 6월 달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진 게 바로 R 공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 이슈거든요. 그리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너무 죽으면 다 죽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유가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요한 밥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별개예요. 지금은 에너지 쪽에서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쪽보다는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약간 반등해 주는 게 자체가 오히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나온 이슈 중에서 유가가 다음 주 일정에 10월 5일 날 오펙 플러스 감산회의가 있는데 지금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1일 하루짜리 원유 생산량입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한 1000만 배럴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가 뭐 970만 배럴, 사우디가 한 930만 배럴. 근데 뭐 요 둘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은 아마 3위권으로 밀려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세 나라가 하루에 합쳐서 3천만 배럴 정도 나는데 만약에 정말 일정대로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고 하면 요거는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3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요 기사가 좀 나왔는데 5일날 평균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할 수도 요 정도면 유가가 그래도 감산이니까 뭐예요? 공급 줄어드는 거죠.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재료가 악재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우 또 뭐 어디 갔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가 볼 수가 있지 않는데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물가도 급락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십시오. 거의 뭐 80달러도 이탈했었어요. 경기 위축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정유주 꼭 안 본다 하더라도 80달러까지 이탈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유가가 하반 경직을 잡아주는 게 오히려 정시 관점에서 역발상 측면에서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사실 크게 보면 월말 월초기 때문에 뭐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될 건데요. 뭐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밤이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약간 중요합니다만 50 이상이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나면 화요일까지 뭐 없습니다. 없고 미국 중국은 이번 주에 그냥 7일까지 푹 쉽니다. 푹 쉬세요. 돈 만드는 나라. 보시고. 자,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수요일 정도에 또 뭐 ISM 서비스 지수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수치는 5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56이니까 약간 감소 연상 전망을 합니다만은 약간 지금은 그래도 참 웃긴 게 여전히 미국이 지표가 잘 나오면 긴축 강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웃긴 나라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죽는 지표보다는 아래 공포가 심할 때는 지표가 안 죽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9월달 미국의 고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 물가 지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일단 컨센서스는 조금 나쁜데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요 관점으로 이번 주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 요거는 이제 52 정도로 약간 전달보다는 나쁩니다. 그리고 중국은 7일까지 쭉 쉽니다.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거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은 오늘부터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돼요. 한국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비메모리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계속 일정 관점에 진행을 한다는 거고 내일은 홍콩이 또 휴장이군요. 종량절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홍콩도 내일 홍콩은 내일 쉽니다. 오늘은 아마 10월 3일 열렸을걸요? 예, 열렸을 거고. 현대차 기아차의 9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는 이제 요거는 전월. 예, 근데 조금 감소하지 않았을까? 전체는 감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YG엔트의 남자 보이 그룹이더라고요. 트레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꽤 멤버가 많더라고요. 예, 두 번째 미니 앨범 The Second Step이라는 걸 출시한 다음에 최근에 엔터주들이 제가 볼 때 JYP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한번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M은 이제 레이크 기억 이슈 때문에 버텼는데 JYP 같은 경우는 YG는 좀 험하게 망가졌어요.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그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보시던 분들은 보시 되지 않을까 보실 것 같고 수요일은 이제 미국은 중요한 게 ISM 서비스 지수인데 어쨌든 간에 약간 전부 다 이전보다는 숫자가 낮죠. 56.9에서 56.0. 근데 참 웃긴 놈들이야 미국도. 좋게 나오면 정상인데 침체 이슈로 장이 빠졌으니까 또 좋게 나오면 기축 강한다. 제가 어쨌든 결론 저는 그래도 좋게 나오는 게 좋다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리 보는 거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지금 5.7이라서 거의 10월 20일 정도인데요. 거의 금토일가 50bp 정도로 올릴 확률은 되게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 미국이 3.25니까 아마 10월달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50bp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게 바로 100만 배럴 감산설인데 요거는 아마 유가 이제 하방 지지 요인 되는 거죠.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썰이 나오면은 또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30만 배럴 감산했잖아요. 이게 뭐야? 그랬었는데 만약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게 되면 그래도 유가가 하방을 잡아주는데 뭐 배럴당 $80 잡아주는 데는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별로 보는 자료도 아닌데요. 지난주에는 추가 실효수당 신청 건수가 20만 건 하회했다고 긴축우리로 미국 때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장로 나쁘다는 이야기거든. 아니 무슨 고용 동향도 아니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감소했다고 장을 때립니까? 네,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만큼 지금 장이 조금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자료가 없네요. 같이 볼라 그랬더니 예, 어쨌든 뭐 이거 사실 보는 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목요일 아무것도 없어서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고용 동향이겠죠. 세 가지를 봅니다. 취업자 수, 절대 수치 증가해야 되죠. 평균 임금 올라야 됩니다. 실업률은 뭐 그별 3.7%인데 그게 관심 없고 아이폰은 국내 출시인데 사실 최근에 애플 주가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중국도 이제 10월 16일이잖아요. 지표가 계속 안 좋은데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 적어놨는데 정시에 불꽃이 들어와야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정시는 약간은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그림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도 조금 완화되는 것이 정시 관점에서는 또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그래도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엔화는 약간 변동성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도 에너지 가격의 지나친 급락은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하반 경직성이 정시 관점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10월의 첫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예, 10월 달에는 좀 재밌게 가보자고요. 감사합니다.